여러분,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일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탁구동호회 교류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관련 행사를 추진하는 분들의 나이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행사장에서 식당에서 숙소에서 여든이 훌쩍 넘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밝고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사회의 한 부분이다라는 존재감이 생활을 더 즐겁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은퇴와 동시에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며 허무와 외로움 속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노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철학의 문제이지요. 오늘은 일본 노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준비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믿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든을 넘긴 노인이 카페에서 손님에게 활짝 웃으며 커피를 건네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손길이 70대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빌딩 청소를 꼼꼼히 하는 89살 할머니일 수도 있지요. 그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숫자로 보아도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70세가 넘어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노년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현실적인 경제 사정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58만 원 수준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후생연금을 합쳐도 평균 1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매달 27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매달 적자가 나는 셈이지요.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인들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본 노인들에게 일은 삶의 만족감과 의미를 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몸이 무겁다고 말하는 노인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한 제과점에서 일하는 78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아직 내가 쓸모 있다는 걸 느껴요. 그게 참 좋아요. 이처럼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이 들어도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습니다. 그 나이에 왜 아직도 일해? 라는 시선이 아니라 대단하시다.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든, 아흔이 넘어도 당당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합니다. 일부 기업은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70세, 80세, 심지어는 90세까지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루 단위로 일할 수 있는 스팟 아르바이트 앱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력서도 필요 없고 신청만 하면 당일에 일을 하고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돈벌이 수준이라도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인 것이죠. 이렇듯 일본 노인의 삶은 단순히 연금 부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계속 연결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입니다. 이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볼까요? 한국의 거리에서도 일하는 어르신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물건을 정리하시거나 아파트 단지의 경비실에서 주민들을 맞이하시고 공원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일본과 사뭇 다릅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아직도 일을 하실까 하고 안쓰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그냥 쉬셔야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더 괴로워요. 나도 누군가 필요로 한다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이 일하는 모습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일본은 부모와 자녀의 삶을 철저히 분리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일하는 것은 자립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이 존중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랫동안 가족 중심 사회로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하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했지요. 그래서 노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이 부양을 못해서 저렇게 나가신다는 안타까움이 섞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 조건도 다르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차이는 사회적 인식에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인이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멋진 선택이고 자랑스러운 자립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안쓰러운 색깔이 덧칠되어 있지요. 심리적 차이도 큽니다. 한국 노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은퇴 후 갑자기 단절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더 이상 사회에서 역할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퇴 후 몇 달 동안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다가 무력감에 빠지고 심지어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작은 일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경험을 이어가기 때문에 심리적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근교의 한 농장에서 일하는 70대 아저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큰 돈이 되진 않지만 아침마다 흙냄새 맡으며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게 좋아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노인 커뮤니티입니다. 한국의 경로당은 대부분 노인들끼리 모여서 장기 두고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달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활동의 폭이 좁습니다. 반면 일본은 커뮤니티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자원봉사, 지역 프로젝트, 캠프 운영 등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된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이 일하는 것이 여전히 부족함의 표식처럼 여겨지지만 일본에서는 자립과 존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노후의 질과 만족감까지 갈라놓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은퇴 이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누군가의 시선에 갇혀 안쓰러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 답은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큰 후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배웠더라면, 더 많이 저축했더라면, 더 많이 운동했더라면. 이 짧은 세 문장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더 많이 배웠더라면이라는 말은 단순히 학력이나 자격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배움 그 자체가 정신적 성장과 지적 만족을 주는 원천입니다. 실제로 80살이 넘어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례도 흔합니다. 평생 공부하는 것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지요. 저는 한 일본 노인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75세 그림 공부를 시작해 82의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배운 건 단순히 그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법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활력과 의미를 주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둘째, 더 많이 저축했더라면. 경제적 준비는 노후의 기본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연금만으로는 넉넉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꾸준히 작은 돈이라도 모으고 또 소규모라도 이를 지속하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라는 뜻입니다. 일본 노인들이 하루 단위로 일하는 스팟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지요. 큰 돈이 아니라도 꾸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경제 활동이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더 많이 운동했더라면. 나이가 들수록 돈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공원에서 가볍게 체조하는 모습,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90세 할머니가 주말마다 마을 산책 모임을 이끌기도 하지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교훈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후회는 결국 우리에게 세 가지 준비로 이어집니다. 첫째, 평생 학습의 습관을 갖자.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심지어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하는 것도 배움의 길입니다. 둘째, 작은 경제 활동을 이어가자. 꼭 대단한 사업이나 큰 직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한 달 몇 번이라도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자.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고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을 쓰는 생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일본 노인들이 외로움에 갇히지 않고 활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농촌 프로젝트, 마을 캠프, 봉사활동, 동호회 등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경로당이나 교회, 마을 모임을 단순히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웃는 삶의 무대로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일본 노인들이 후회하는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배움으로 정신을 살리고,
작은 경제 활동으로 생활을 지탱하고 몸을 움직여 건강을 지키며 공동체 속에서 연결되는 삶. 이것이 바로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삶 속에서 더 배워야겠다. 조금이라도 저축해야겠다. 오늘은 몸을 움직여야겠다는 작은 결심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노후의 만족도는 거창한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돌아보면 일본 노인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노후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아두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은퇴할 때까지 일만 하며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마치 무대에 불이 꺼진 듯 갑자기 역할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때 찾아오는 허무함과 외로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면 일본은 일하며 연결되는 삶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 사람들은 나이를 핑계 삼지 않고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 실천 가이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루 1시간이라도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작은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마음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둘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십시오. 주 3번 이상은 산책, 가벼운 근력 운동, 혹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땀을 흘려보세요.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사회와 연결될 힘을 주는 기반입니다. 셋째, 작은 일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십시오. 꼭 큰 수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봉사활동, 동네 작은 아르바이트, 재능 기부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경험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은퇴 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여전히 사회와 이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아직도 삼식이로 살고 있습니다. 배움도 봉사도 일도 하지 않죠. 그의 하루하루가 어떨지 상상이 되시죠? 반면 형수님은 우쿨렐레를 배우고 등산을 하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죠. 우리는 어떤 생활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작은 습관 하나, 새로운 배움 하나, 그리고 작은 일자리나 모임 하나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조금 배우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나누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쌓여서 노후라는 긴 여정을 든든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